네, 그럼 이어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계속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 적용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기준은 G태그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버전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태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이 맞춤 측정 계정 실습 항목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인데요. 이건 제가 세팅해 놓은 기본 실습 화면이고 이 실습 화면은 다음 페이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 연습을 위한 페이지라고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연습을 위해서 제공한 페이지고 여기에서 맞춤 측정 항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소스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를 보기 전에 이제 맞춤 측정 항목을 같은 경우는 GA에서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측정 기준이랑 측정 항목을 먼저 설정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계정에서 관리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요. 관리 페이지에서 속성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속성이나 아니면 계정 권한이 있으셔야지 지금 맞춤 측정 항목은 혹은 맞춤 측정 기준은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측정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측정 기준을 눌러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여기 화면에서 지금 제가 미리 설정을 해둔 맞춤 측정 기준이 있고요. 이건 투표 결과라는 이름으로 지금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투표 결과를 눌러서 맞춤 기준이 어떻게 측정 기준이 적혀 있는지 보면 이름이 투표 결과이고 범위를 히트로 줬어요. 이 히트 범위에다가 지금 사용 중인 걸 체크를 했으니까 사용 중인 데이터가 수집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측정 기준의 예제 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GA set dimension 1 GA set dimension 1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활용을 한 거고요. 저희는 G태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G태그 같은 경우는 G태그 개발자 문서를 참조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도움말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시고 저희는 지금 방금 측정 기준으로 보셨는데 얘는 이 지수 인덱스라는 게 1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세팅을 했을 때 GA에서 인덱스 1번이 있고 얘가 코드에서도 인덱스 1번을 인식을 해서 인덱스 1번끼리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링킹을 되면 이 데이터를 GA에서 그대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측정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측정 항목에는 동일하게 투표 결과가 아니라 이번에 투표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의 차이점은 투표 번호에는 무조건 숫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투표 번호가 있고 범위로는 히트나 혹은 지금 제품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히트로 지정을 했고 형식 유형은 정수 파트입니다. 얘는 인티저인데요. 투표 번호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정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품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시면 제품 가격과 관련된 거는 통화나 십진수로 지금 기준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 아니면 체류 시간이나 시간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의 항목을 누르셔서 형식 유형을 시간으로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수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 최소값은 총 6문항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1번부터 6번까지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사실 최소값과 최대값은 다른 통화 같은 경우나 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지정을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정수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을 해둠으로써 만약에 7번이나 8번 같은 에러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숫자들은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내가 투표를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있는 최대값을 지정을 다르게 해주시면 최대값을 지금 6번이 아니라 10번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가 기록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애널리틱스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고 지금 G태그 버전은 개발자 문서를 참고해라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그대로 눌러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맞춤 측정 항목이 19개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가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드시면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 저장되어 있는 이 연습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페이지 주소에 대한 부분은 그 PPT를 자료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우클릭을 하셔서 소스 보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U를 누르셔서 이 해당하는 소스 보기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소스를 보면 이 위에 부분에 글로벌 태그인 G 태그가 들어가 있고 이 G 태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뒷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린 저희 5강 혹은 6강에서 말씀을 드린 이제 교차 도메인 추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래에 보시면 지금 G 태그가 있고 커스텀 맵, 그 다음에 디멘전 1번, 매트릭스 1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멘전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을 애널리틱스에서 지금 투표 번호, 그 다음에 투표 결과 이렇게 지정을 해두었는데 이거랑 매칭을 굳이 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소스에서 사용될 매칭 번호는 디멘전 1번 같은 경우는 보트 리절트로 가지고 오는 거고 매트릭스 1번은 보트 넘버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 리절트랑 보트 넘버가 어디에다 해당이 되냐면 쭉 아래 보시면 얘는 더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알고 싶은 혹은 어려운 내용의 번호에 투표해주세요라는 설문 문항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번을 클릭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문항을 클릭할 때 지금 어떻게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기에다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소스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가장 알고 싶은 번호에 투표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아래 1번과 2번에 지금 현재 설정을 해두었는데 1번에 보시면 이 G태그 이벤트를 활용해서 투표하세요 라는 제가 액션 값을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액션 값을 지정을 해두었고 보트 넘버는 1이다 라고 지정을 해두었는데요. 이 보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시면 매트릭스였기 때문에 정수값 1이나 혹은 2, 3, 4, 5, 6번을 받아올 수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 지금 동일하게 G태그가 작용이 되는데 얘는 보트 리절트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 그러니까 1이나 2 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2번 전체의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트 리절트는 디멘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측정 기준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보트 넘버는 그 측정 항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지금 애널리틱스에서 다시 애널리틱스로 이동을 하셔서 보고서를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사실 다른 보고서에서도 두 번째 측정 기준을 적용을 하셔서 측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측정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서에서 바로 확인은 어렵고요. 이제 맞춤 보고서를 활용을 해주셔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얘 맞춤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춤 보고서를 만드실 때 지금은 투표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만든 보고서다라고 제목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 투표 결과부터 보면요. 저는 탐색기 유형을 활용을 했고 투표 결과에서는 측정 기준을 투표 결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다시 설정을 하실 때는 맞춤 측정 기준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 측정 기준을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해 놓은 측정 기준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표 결과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투표 결과에 해당되는 측정 항목 그룹에 또다시 맞춤 측정 항목 투표 번호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 번호도 있고 혹은 우리가 투표 결과 값을 몇 명의 사용자가 눌렀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자 범위로 측정 항목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션 수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세션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페이지 뷰. 페이지 뷰로 사실 아까 보시면 지금 여기 투표를 하고 나서 제출을 하면 다음 제출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에서도 또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사용자와 세션을 가지고 전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결과 같은 경우는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번 투표 번호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투표 번호는 지금 측정 항목에서 투표 번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측정 기준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카테고리와 이벤트 액션 값을 주었는데요. 이벤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낫셋으로 잡힐 겁니다. 카테고리 값은 전달되는 데이터가 없지만 즉 액션 값은 투표하세요라는 액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이벤트 카테고리는 잡히지 않고 이벤트 액션 값에서 투표하세요가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카테고리 액션에 해당하는 투표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만약에 1번부터 지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전부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이 전체 값에 해당되는 이벤트 카테고리와 액션 값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두시면 지금 변경된 것이 보이는데요.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체 투표 결과는 확인되는 게 없고요. 지정한 보기에 해당한 데이터가 없다고 이렇게 뜨고, 보시면 지금 투표 결과가 여기 제일 왼쪽에 측정 기준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투표 번호, 세션이나 페이지 뷰 수가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투표 번호 탭으로 이동하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벤트 카테고리와 이벤트 액션, 여긴 전체 플랫 테이블 형식이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투표 번호가 지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벤트 액션 값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투표하세요라고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벤트 액션 값부터 여기에서도 다시 1번 혹은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이 텍스트 번호 값을 입력을 해서 이벤트 액션 값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한번 확인을 해주셨고, 이렇게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맞춤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강에서는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실습 이론과 실습 모두 다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 이론에서는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각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GA에서 실제 적용시키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맞춤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을 기획하고 애널리틱스 코드라던가 GTAG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추적을 하는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추적해서 GA에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에서는 GA에서 이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실질적으로 생성을 하고 얘네들을 사이트에 이제 적용시키는 단계까지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맞춤 리포트를 제작해서 설정한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들이 어떻게 리포트에 적용시키고 리포트에서 확인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 적용된 맞춤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들은 맞춤 측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측정 항목들이랑 같이 매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측정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측정 기준에다가 적용을 하셔서 측정 항목도 따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측정 기준이 언제 사용되고 측정 항목이 언제 사용되는지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강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에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